네? 우리 수틀리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아니 그런 정도로 격앙이 되어 있다. 네. 틀렸는데 반대표가 101표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이게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수틀린 물밑에서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멀쩡한 사람한테는 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웬만한 사람은 안 할 일을 시키기 딱 좋은 사람으로서 명태균 씨를 찍어서 온갖 굳은 일을 좀 시키고 네. 한 것이고. 그리고 돈도 안 냈어요. 다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또 딱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사람들이 예, 먹튀 아닙니까? 다 먹고 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거든. 전부 이러고 있는 거 손절각인 거예요. 의외로 정호김 전 의원의 그 옷, 자켓 브랜드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곧 나중에 조사해갖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입는 옷마다 참 고급스러워 엘레강스해요. 엘레강스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엘레강스와는 거리가 좀 멀죠.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방불패. 네. 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화가 났던 게 지난번에 김소연 변호사 나와가지고 같이 출연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둘 다 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이제 훌륭하다. 네. 근데 그 링크 땡겨가셔가지고 10몇만을 그냥 오. 조회수를.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장사를 엄청 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아마 16만 넘었어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채널이 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 그래서 이게 너무하다, 실화냐? 많이 가져다 쓰십시오. 자, 우리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나름 엘레강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닌가 보죠. 한참 모자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한번 네. 보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네요. 그분은 생갔어도 이렇게 생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생갔대요. 예, 참 고급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아까 뭐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얘기 뉴스는 보셨죠? 그러게 단독 보도가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예, 뭐죠?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당 중대 결심. 친한 의원 만나갖고 지금 용산이 네. 나를 죽이려고 예. 지금 당원 게시판 요거 문제 만들어낸 것 같다. 음. 그래서 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가 보기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부결되면 아마 뽑아낼 것 같다. 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도 당연히 그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게 폐기되더라도 뭐 한두 달 이상은 시간을 벌게 됐으니까 네. 로열티가 높은 사람으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상황인 거를 읽고 있는 거는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저게 도대체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누가 올렸길래 저렇게 20일째 해명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만 있을까. 네. 그게 가족이라면 저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과하고 털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못하는 게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른바 공장 내지나 하여튼 그걸 걸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이제는 용산과는 정말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네. 기류는 제가 취재했을 때 지난 월요일부터 네. 좀 돌아다녔던 기류이기도 해요. 그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용산이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친한계에서 네. 불퇴의 정신. 불퇴의 정신으로 물러날 수는 나아가겠다. 절대 1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한동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안 물러나겠다라는 것이고 그때도 친한계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네. 우리 수틀리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특검을 뭐 꼭 수가 틀려야만 통과시켜야 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아니 그런 정도로 격앙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김민전 최고위원의 어떤 도발이 상당히 한동훈 대표
대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김민전 최고의 도발이라는 게 그날 이제 최고위 네. 발언에서 팔동훈을 언급하며 네. 뭐 딴 사람들은 다 아는 걸 우리 최고위원들은 왜 안 알려주냐, 누구냐 팔동훈, 막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사 다 건데요. 났던데요.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얘기했죠. 기사를 끝내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다. 아.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던데. 이제 현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네. 그 제대로 좀 알고 하라고 막 그렇죠. 좀 이제 거칠게 얘기하고 끝나고 네. 나서 분노의 15분. 기자들을 상대로 물어볼 거 다 물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날부터 돌았던 기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붙였다는 거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 시키기로 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친한계가 이제 틀려서 수가 이제 틀렸는데 반대표가 101표가 나오면 어떡하나. 친한계가 친한계- 7명밖에 안 네. 된다. 아무리 끌어 모아도 그런 취지의 지금 그러- 이야기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수틀링 그래서 이제 확실히 우리 틀렸는데 안 돼. 표가 안 돼요? 반대표가 101표가 나왔어.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됐다. 아,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한동훈 대표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발언 때문에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누가요? 한동훈 대표가. 아, 내가 그렇죠. 한 얘기 아니야. 친한계가 한 친한계 얘기지. 의원들이 그 정도로 중대 결심 할 만큼 지금 많이 격앙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니 그러면 이 분노와 용산에 대한 분노와 김건희 특검법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아, 거기 단일 지금 대 나온 뉴스예요? 네, 단일 대우는 흩어지지 않느냐 질문에 며칠 전에 말한 걸로 대신하겠다. 가름하겠다. 이제 한가름 선생이에요 지금. 한가름 네, 선수. 주로 가름하시잖아요. 네. 네. 아니 아, 그런데 그래요?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중의적으로 해석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는 내가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친한계가 결심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이제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대선 출마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살짝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은 근데 뭐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지금 당장 목전에 지금, 들이닥쳤는데 간당간당한데요. 네, 지금 지금은- 여유가 없는데요. 지금 뭐 내가 한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뭐 칼 누구한테 쥐어주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갈 거면 가고 아니면 이제 고개를 완전히 이제 숙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발언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 또 자꾸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또 좀 모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양 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가려면 그러니까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어야 되는데 고도 아니고 스톱이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지금 네. 쭉 온 거거든요. 네네. 지난 7월 23일 당 대표에 선출될 때부터 그때 분명히 본인은 최혜병 특검법 그 걸고 당 대표에 출마했고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3자 특검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또 애매하게 흘러가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어렵겠다. 네. 뭔가 이렇게 뭐 꼭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야 대표로서 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 좀 있을 텐데 그게 한 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어찌 보면 시작이 됐던 게 결국 이제 명태균 네, 이 네. 사건일 텐데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뭐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표된 여론조사에도 손을 아주 깊숙이 댔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죠. 네. JTBC 단독. 오늘의 명태균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명태균. 네, 명태균 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표 조사도 조작을 요구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강혜경 씨에게 요거를 한번 만들어라라고 지시하는 거거든요. 만들어라.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0% 앞서면은 네.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지금 40대에서는 김주수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네. 공표는 네, 공표에서 40대가 앞서기 때문에 10%까지 차이가 안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더 돌려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만들라 해.
그 경사는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네, 예, 본선으로 그냥 바로 해갖고 네네. 안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일합시다 하게. 용지동이 이창구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용지동이 지금 현재 성산구라고 하거든요. 이 공표 못하면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 예?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그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비공표 그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네네. 대표한테 내가 보내줄게. 네, 뭐 약간 뭐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하여튼 김영선 의원이 앞서는 그 여론조사를 만들어라. 네,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조사 지역을 만들라. 잘못 설정해가지고 공표되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결과를 이준석 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수치를 그냥 누굽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나온 건데 이걸 약간 이렇게 좀 바꿔서 한 1% 옮겨보자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약간 몇 프로짜리 만들어 뭐 이런 이제 녹취가 나왔다면서요? 요거는 지금 최소한 얼마 앞서게 만들어라라는 네? 거고요. 이제 생가라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가라. 잘 보시면. 아니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좀 우아하게 아, 발음을 해보세요. 네. 가라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생가라. 이제 같은 해 2022년 4월 28일 앞에 건 4월 3일이에요. 예. 초반이고 4월 28일이면 이제 가까워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 씨가 가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를 하는데 네. 잘 들어보시면 숫자를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예?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강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알겠습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왜냐면 숫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 잘 듣는 35, 거예요. 김지수 23, 정동아 비슷하게, 김종양이는 한 17. 와 이거 여론조사가 이렇게 쉬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여론조사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누구한테 보고해요. 이거 검증도 안 되잖아요. 실제 이거 그렇죠. 사실은 네. 여론조사 보고서만 받아보지 로 데이터까지 딸려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이거 누가 검증해? 검증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그럼 여론조사 뭐하러 돈 들여서 뭐하러 해?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써갖고 내면 불러주는 되지. 대로 쓰면 되겠네. 와 이거 난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네.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내잖아요. 예? 이 정도까지는 못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트릭이 있어요. 문제가 좀 있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그 연령별, 성별 이제 분포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초반에 몇 통 돌렸는데 잘 나왔어. 그럼 거기서 스탑 시키는 거예요. 스탑 시키고 잘 나왔을 때 그 결과치로 보정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보정이지. 네. 예?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작인 거죠. 네. 왜냐면 스탑을 거기서 시켰으니까 다 네, 안 네,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못 채운 거로 해서 그거를 그냥 연령 그 비율로 늘린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답변이 이만큼 찰 때까지 네. 계속 돌린다. 아니 그리고 한 번에서 안 돌리면 그거는 폐기하고 다시 돌리는 거지. 요일이나 시간대를 바꿔서 네. 예, 다시 돌리고. 제가 오늘 누굽니까 저 강혜경 씨 변호인 네. 문건일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화요일 날 입회를 했어요. 네. 창원지검. 그런데 주로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의 양태가 어땠냐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뻥튀기, 하나는 그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뻥튀기와 그리기. 뻥튀기와 그리기로 구분이 된다. 네. 1번 뻥튀기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500명만 돌렸어요. 네. 그래놓고 곱하기 3, 곱하기 4 뭐 이렇게 해서 2000 샘플 했어요. 뭐 1500 샘플 했어요. 이렇게 네네네.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뻥튀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반대로 그리기는 뭐냐 그리기는. 근데 이거 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네. 차원에서의 그리기라는 표현을 이제 검찰이 쓰는 모양인데 네. 지금 앞서 뭐 이거 있잖아요. 35, 23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성이 원래 한 700명 샘플을 해야 되는데 2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500명을 그냥 가라로 넣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결과 딱 그렇죠. 그려놓고 예, 거기에 그려놓고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네. 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어디에 활용했나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해서 예비 후보들한테도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줄 테니까 돈 내놔 독립자금이야 뭐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네. 이런 방식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그 강혜경 씨 휴대전화가 덜 분석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추가해서 더 나올 이슈들이 네,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고 특히 오세훈 시장 경우는 네. 월요일 날도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의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명태균만 했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명태균이 요거만 했을 당연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것들에 이런 그렇죠. 장난을 쳤을 텐데 여기에 그럼 우리는 사실 뭐 여론조사 나오면 우리 언론 통해서 보면서 아 누가 앞서네 누가 그렇죠. 좀 처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본 게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였나 하는 생각이 다시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분히 경쟁력이 넘친다라는 이유로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은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명분을 만들어 와라. 그럼 그려서 정말 그려서 갖다 준 거고 그 전략 공천이 됐어요. 당연히 그 지역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니까 당선이 된 거고. 이게 공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러면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공천의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 108명인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주고. 게 굉장히 의원하고 있다. 나는 안 주고 안 주고. 바로 열고 바로 닫고 네. 아니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네. 그동안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정당들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방법 또는 경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식 방법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네. 그 공당이 가져야 될 기본 ABC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굉장히 이제 그 과거에 낡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제2의 명태균은 없다라고 이제 못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하면서 상황을 바꿔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통화도 보면 뭐 야 장동환 10 다음에 뭐 김정희 18 해놓고 아니다 저 소수점 좀 찍어라 이게 좀 보기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대화도 있어요. 와 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와, 여론조사라는 게 과연 진짜 내가 그동안 봤던 게 다 뭘까? 네, 정프로님 지금 불신의 늪에서 나오지를 나오지 못하고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숫자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자, 48, 30, 30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 후 기존 폰 유지하시고 통신사만 변경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도 역시 최대 30만 원. 48, 30, 30 여러분 숫자 꼭 받아 적으시고요. 나는 여론조사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면 저 108이 나오는데 100이 넘는데 네. 생각하고 108 맞습니다.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으로 사은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에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 플러스 추가 사은품까지 100% 증정해드리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숫자 하나만 불러도 돼요? 뭐죠? 20만 2만. 우리의 지금 강곡한 지금 바람입니다. 네, 구독자가 구독자 아직도 20만 에 20만이 안 됐어요. 동접 2만. 네. 네, 여러분 힘 좀 내셔야죠. 그리고 좋아요 좀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뭐 우리 구독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고맙습니다. 힘들면 안 하셔도 광고의 됩니다. 정석이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중간에 섞어서 그러니까요. 원본 내용과 훌륭하십니다. 네, 네. 피할 섞어서. 수가 없습니다. 침투력 침투력. 네, 이거 뭐 방송 중간에 광고하겠지 이런 고정관념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자 그렇게 여론조작, 여론조사를 장난질을 많이 친 명태균 씨.
여러 정황들이 또다시 녹취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조금만 더 이어가면 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ARS용 전화를 돌릴 수 있는 회선을 빌려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회선을 빌려준 게 바로 PNR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회선 빌려준 대가를 줘야 될 거잖아요. 비용 6천만 원을 PNR에 제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됩니다. 2022년 7월 채무 이행 각서 돈 내놔라. 근데 여기서 각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네. 이제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실제 문서화된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네.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갚겠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각서에 써 있어요. 그걸 실제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적시를 했고 여기에 이제 강혜경 씨의 지장이 찍혀 있다. 와, 이거 너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거 아닙니까? 남의 어디 각서 돈 갚는 각서에다가 내 이름 들어가서 갚겠다고 하면. 연대 양측의 보증이에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양측의 계산이 안 맞아. 예? 2022년 7월이라는 거잖아요. 이 각서가 작성된 네, 게. 네. 예. 그러면 지방선거를 벌써 치른 이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대선 때 뭐 이른바 3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돌린 거, 네. 아 그거 지방선거에 뭐 누구 공천으로 이른바 퉁쳤다고 계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상대방은 아직 받을 돈이 있는 거야. 대통령 이러니 측은 계산이 안 그렇게 맞지. 생각하고. 그런 계산이 서로 양측 계산이 완전 다르다 지금. 예. 계산기 가지고 두 분 다 줄 사람은 당연히 생각도 없는 거고. 아니 이미 다 줬다고 줬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고. 거죠. 받을 사람은 내가 이 받을 돈이 한참 남았다고 네. 생각을 또 하는 거고. 야, 근데 각서를 이렇게 이제 써서 결국은 어떻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못 받은 것 2천만 같은데. 원을 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문건일 변호사에 따르면 예. 강혜경 씨가 어쨌든 그 서명원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왜 돈을 안 주냐라고 하니까 전체 써준 6천만 원 가운데 본인이 갖고 있던 2천만 원을 변제를 하고 네. 나머지 4천만 원을 남겨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그거 왜 함부로 써주고 그러냐 그런 거 써주면 안 되는데 각서.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PNR 리서치 측에 돈 줄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강혜경 씨가 굉장히 곤란한 왜냐하면 실무자로서 이쪽에선 계속 압박이 달라고 오고 하고. 그리고 사장님은 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이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일단 있는 걸로 2천만 원은 주고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경우 이게 뭐 꼭 정치 아니라도 가끔 왜 이렇게 빚이 싸다 보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줘야 될 돈이 분명히 있는데 있는데. 사장님은 뭐 뭔 소리야? 왜 걔한테 왜 줘? 뭐 이제 이러면 이제 중간에 실무자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강혜경 씨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이름이 자꾸 오르내립니다. 네, 취재들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 할 때 이 후원회 장은 아니고 아무튼 뭐 큰 손 후원인인 김한정 회장을 선을 딱 그었잖아요. 나랑 상관없다. 단독 행동이었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혜경 씨랑 최근에 전화를 할 때 나온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명태균 씨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이거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가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응.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그쵸. 실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 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뭔 톤이 이렇게 밝으신가요? 둘 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일을 아마 예견해서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 요 녹취 시점은 2024년 9월 10일이니까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온 뒤. 그러나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사실 전 그래요? 시점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오세훈이 시켜서 내가 명태균 만나봤다라는 시점은 아마 이제 맥락사 추측해 보건데 명태균 오세훈의 첫 만남 이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정확한 시점은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전 시점에
될 것 같은. 물어보는 게 네.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후원자라는 사람이랑 명태균이 만난 게 예, 그리고 이제 후원자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서 만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오 시장의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예.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왔더니 오세훈 네. 시장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끊어내고 싶었겠죠. 예.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제일 양아치라고 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3,300을 3,300을 줬다는 거고 금액이 너무 싸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같은 사람이 내 선거에 끼어 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불명예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네. 몇 푼 쥐어주고 끝내라 뭐 이런 역할 전달자 역할을 한 게 김한정 회장인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막 대폭발을 해가지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도 네. 뭐 오늘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녹취록을 보면 그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MBC 보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 강 실장이 덮고 가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그 명태균이는 죽여도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그렇죠.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억 20억 줘서 좀 끝내자. 예, 20억 줘서 끝내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뒤에서 암암리에 다 거래하고 잘 알고 이런 사이예요. 네. 그리고 오늘 문건일 변호사가 소개해준 그 김한정 회장에게 그 강혜경 씨가 1,000만 원을 꿔달라고 해요. 네네네.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문자 근데 공개됐죠. 문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거의 이렇게 이건 협박이나 뭐 돈 내나 이게 아니라 되게 부탁하는 투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역으로 일종의 공작 비슷하게 해서 마치 뭐 자기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물밑에서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이다. 충분히 그 정도 돈은 네. 빌려줄 수도 있는 예. 상황이라. 그리고 네. 그 24년 9월에 이 얘기를 한 것은 네. 기본적으로 뉴스토마토 보도가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나왔고 그때만 하더라도 ABCD만 나올 때지 오세훈 시장의 이응자도 나오지 않았고 네. 그때는 이준석 천하람도 나오기 전이고 7불사 회동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강혜경 네가 뒤집어쓰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컨셉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럼 혹시 두 분이 보실 때 이제 워낙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런데 크게 보면 주요 등장인물들이 명태균, 강혜경,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이제 쓰던 사람인 거고 김종인, 김건희, 이준석, 뭐 그다음 오세훈 시장 뭐 요 정도 관계가 대략적으로 김영선 요 정도 관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좀 등에 업으려는 사람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수족처럼 일을 잘 하던 사람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멀쩡한 사람한테는 시키기가 좀 어려운 일. 공식 라인으로 뭐 하긴 좀 예. 애매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할 일을 시키기 딱 좋은 사람으로서 명태균 씨를 찍어서 온갖 굳은 일을 좀 시키고 네. 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재기하려고 준비하던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김종인의 측근 배우 인물인 명태균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하는 얘기가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후보들은 예. 네. 뭐 또 이어서 6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네. 보고 나니까 네. 뭐 가까워진 것 같고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는 예를 들면 김소연 변호사 얘기랑
뭐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굉장히 온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반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사실 변방에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뭘 했던 사람이냐면 명태균 씨가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케팅 뭐 이런 거. 마케팅은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이고. 거창한 표현이고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현수막도 걸고 뭐 무슨 뭐 이게 그 광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인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일종의 광고 기획사 같은 거를 동네에서 이제 조그맣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된 것은 그 배경에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전부 나 명태균이랑 별로 안 친하고 나 다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은 뭐 미친 엑스라고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무슨 매일 아침 내가 전화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다가 어제 확인한 인터뷰는 지가 전화하니까 내가 받은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건 인정이죠. 네, 전화했다는 건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을 모닝콜, 우리 집 모닝콜이라고 부르는 거 새벽 6시만 되면 딱 전화가 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 부인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참 꺼림직하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하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을 명태균 씨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냈어요. 다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또 딴 사람이 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그 김 회장이 낸 거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준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조은희 의원 문제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장모 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민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사람들이. 예, 먹튀 아닙니까? 다 먹고 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거든. 전부 이러고 있는 거 손절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깜빵에 앉아 있을 텐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범 김건희 여기까지는 사실상 원팀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제일 핵심 인물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 무렵에 인수위 뭐 요때 무렵에는 윤핵관과 싸우는 핵심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권력 투쟁을 세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뒤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산고 라인인 김종양을 심냐 아니면 김영선이가 내려가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윤핵관들과 권력 다툼을 할 정도면 그만큼의 권력의 크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죠. 뒤에 여사가 있잖아요. 영부인이 있지, 김종인 위원장 있지, 당 대표 있지. 당이 세죠. 여기 만만치 않죠. 오히려 윤핵관이 밀렸죠. 그렇죠, 밀렸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준비하려다가 박완수 지사한테 밀리게 된 거 아닙니까? 먼저 윤핵관 3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후보로 뛰려고 했는데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이 더 셌던 거죠. 그렇죠. 먼저 윤핵관보다. 명태균 씨가 그만큼 막 어깨 뽕 들어갈 만하네요, 그죠? 그렇죠. 야, 권력의 핵심이란 윤핵관들도 나한테 안 되는데. 그리고 자랑도 하잖아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내가 뭐 가만히 있을 놈이야. 내가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바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여튼 뭐 전체적인 그림 한번 좀 저희가 그려봤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요 녹취에서는 이 김한정 씨가 오세훈 그 시장과 상당히 가까웠다. 왜냐하면 대리인으로 가서 명태균 검증 좀 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만났을 때 서울시장 하지 말고 대통령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아 그대로 전달을 한 건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과 이건 일치하는 그 당시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도 궁금하긴 했었다. 근데 그 자기의 사신으로 이 김한정 씨를 보냈다. 근데 정말 싹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뒤에 돈 준 건 아예 몰랐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이런 녹취록. 이게 명태균 씨가 사실은 뭐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옳지 못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하나 인정해야 될 거는 판을 보는 눈은 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무감각 탁월한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출마를 안 했어요. 시장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선의
후보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힘 입장에서 굳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몇 년 동안은 국힘 쪽 인사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굳이 빌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네. 급하게 누가 봐도 저쪽 진영의 핵심으로 있던 사람을 빌려와서 대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판을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무슨 윤상현 딱 어디에 앉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그림도 그려본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박을 예.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맞아. 세력으로 잡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을 뭐 어디 네. 캠프에 앉혀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 보는 눈은 확실히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주방장에 불과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짜장면 만들어 그러면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어 그러면 짬뽕 만들었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나는 주방장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그렇다. 이런 아니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보고서가 자기 책상 위에 올라온 것까지 인정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네. 비서가 놨는데 난 안 안 봤다. 네. 점점 궁색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명이. 김종인 위원장이. 메일로 네. 보냈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네, 네. 메일로 보냈다. 그러니까 근데 김한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이 점점 드러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한 해명하고 충돌합니다.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캠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론조사라고 들고 와갖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뭐 누구나 다 아는 최측근이죠. 네. 강철원 실장하고 한 두 번 만났는데 서로 나중에는 언성 높여서 싸우고는 그 다음부터 본 일이 없다. 네. 그거잖아요. 오세훈 네. 시장의 해명은 네. 뭐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다. 음.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강철원 실장 선에서 그렇게 예. 파열음이 나고 끝났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그 거물 후원자인 김한정 회장이 팬심에서 명태균 씨한테 수천만 원씩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오세훈 시장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적어도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실장하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이미 볼 일이 없는 나쁜 관계로 끝난 사람한테 내가 왜 팬심에서 몇 천만 원씩 줘? 이거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뭔가 그 나쁜 관계라는 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혀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사이가 만약에 안 좋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몇 천만 원씩 네. 왜 주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줬겠죠. 그거는. 근데 저는 왜 3,300일까? 3,000 플러스 300이라는 예. 주장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부가세를 예, 그래서 VAT 별도인가? 아니 근데 이게 뭐 세금 계산을 끊는 계산도 아닐 그러니까. 텐데. 너무 이상하다. 3,300이. 예. 3,000이면 3,000이고 3,500이면 3,500이지. 예, 좀 또 이상하다. 삼자를 좋아하시나? 아하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고자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당 압수수색을 했고 네. 굉장히 무난한 네. 역대 정당 압수수색 중에 가장 평화로운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네. 왜 협조적인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듣고 넘어갈까요?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협조하고 싶었을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거기서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이른바 차도 살인의 성격이 있죠. 차기는 관련 없잖아요. 전 지도부들 네. 샥 한번. 네. 그 뭐 월요일 날 얘기한 대로 명태균 관련자들이 음. 그 이슈를 덮고자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손을 빌려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실제 몇 남지 않아 가지고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다. 자료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아주 세분화해서 하나씩 저 꺼내 먹기로 네. 이렇게 이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예. 28일에는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29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돈봉투라는 건 그 500만 원 줬다는 네.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 씨를 창원지검에다가 고발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에는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2년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고, 4일에는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등을, 5일에는 지방 선거 당시에 네. 강서구청장이랑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이거 이준석 의원이 말한 거잖아요. 네. 이걸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잘 쪼개가지고 창원지검에도 다 하나 나눠서 넣어주고 해주고, 경찰청에도 하나 경찰청에다 넣어주고 예, 날짜도 그렇게 쪼개고 사건도 쪼개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같이 수사 좀 해라 이제 뭐 이런 건가 봐요. 한 군데 하면 안 할까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건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장군 멍군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장군 멍군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뭐 서울 중앙에 아. 기소하기도 하고 네. 수원에 수원에 기소하기도 기소하기도 하고 뭐 성남도 갔다가 결국에 합쳐지긴 했습니다만 아. 사건을 쪼개서 수사와 아. 재판을 쪼갰잖아요.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맛 좀 봐라.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저쪽에 데에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원칙적으로 접수는 받습니다. 네. 접수는 받습니다만 이제 관할권의 문제가 있는데 네. 대부분 다 관할 있는 대로 보냈죠 처음에.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관련 사건 관할로 병합을 어느 해요? 쪽으로 모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 땡겨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정치적 함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는 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특검이고요. 예.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검사 11명 모아서 수사하고 있고 동부지검에 분소를 차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검에 네. 특별수사본부 간판을 걸고 네. 종합해서 이 사건들 다 모두어서 해라. 네. 이런 차원의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싶고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는. 예. 아니 당장 오세훈 네. 서울시장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오 시장이 창원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러면 동부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럴 텐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근데 조사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합쳐서 지금 보니까 그 검사실마다 다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뭐 506호는 뭐 여론조작, 504호인가 뭐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검사실마다. 그래서 분야별로 조사하고 있어서 모두어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뭐 쪼개서 복잡하게 만약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대검 같은 데서 수사팀 확실히 만들어서 네. 크게 한번 수사를 제대로 좀 해라라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네. 있다. 근데 네. 그렇게는 절대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수사본부가 뜨는 순간에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장담 못 하거든요. 보통 수사본부 뜨면 어떻게든 결론은 내죠. 성과 네, 내야죠. 내죠. 네. 그렇죠.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되는 검사나 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모레쯤 검찰 인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나 모레쯤이요?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아, 네. 네네. 오늘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하고 탄핵을 차장들에 하니까. 대한 아.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진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이 되기 전 그 사이에 아. 왜냐면 이게 탄핵 소추가 돼버리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 인사를 못 낸단 말이죠.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하고 지금 4차장 등 주요 차장 그 사람들이 핵심 사안을 다 다루는데 그 사람들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출근 못 하잖아요. 네. 그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그 세 명의 자리를 채우는 네. 소규모 그야말로 원포인트 검찰 인사를 이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의결 전 그 사이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니 검찰에 계셨으니까 보통 이제 검사들은 이럴 때 이제 자기도 어쨌든 승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위에 사람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혹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등등 갑자기 날아가는 상황이 돼.
그러면 다음 난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기대를 좀 많이 하는 순간이 돼요. 요런 때가 오면. 근데 거의 다 정해져 있죠. 갈 사람들이. 네, 갈 사람들이 뻔히 보여요. 저 사람 가면 다음 누구다 이게 다 있군요. 흔히 이제 조금 검찰을 알면 네. 다음 수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이 탄핵소추안이 보고돼서 직무정지 전까지 이제 발령을 딴 데로 빼고 누굴 대신 넣는다. 그럼 누가 들어갈까? 아마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하는 사람이 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검찰의 빅4라고 있었어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그게 네. 누구냐면 중앙검사장, 네.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 근데 대검 공안부나 중수부는 아예 없어졌고, 그러니까 공안부장이나 중수부장은 별로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빅2가 누구냐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검찰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인사를 할 때 다음 중앙검사장을 어느 정도는 그 예정을 해놓고 인사를 안을 짜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저 서울중앙검사장 자리를 누구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1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꼼수 인사라고 비판을 꼼수 인사라고 비판 네. 받겠죠. 예, 당연히 인창수 비판을. 중앙지검장은 또 멋있게 한마디 했던데. 나를 밟고 가라자 사실. 네. 후배 나만 검사는 탄핵해라, 놔줘라. 후배 검사 놔줘. 근데 나를 근데 탄핵 앞두고 네.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전 처음 봤어요.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예. 탄핵하게 되니까 하여튼 나를 이게 지금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아니 저는 그 탄핵 소추를 이렇게 자주 하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그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공직자가 탄핵 소추를 당하게 생겼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뭘 또 그걸 갖고 언론 인터뷰를 해요. 그것도 나는 적절해 보이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네. 그 부장검사단이 또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집단 성명을 내고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 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막 얘기 있었지만 이 프로세스에 글 한 줄을 올라오지 않다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집단 성명 또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상 징계와 관련된 건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지 마라라는 태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어느 공직사회에서 징계한다고 해서 징계하면 일단 자숙하고 아니 공직만 그런 건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징계받게 생겼으면 자숙하고 혹시 더 문제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밟고 가, 그리고 뭐 징계를 한다고 야 공동 성명 내 집단 성명에 항명하자 이런 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진 공직 없어요. 검사들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그 부장들이 한 거는 관제 데모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부장들은 크게 나서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네. 그 2003년이죠. 네. 그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네. 했잖아요. 참석자 아니셨습니까 그때? 그때 아니 아니, 참석이요? 참석자셨구나. 각 지검에서 2명씩 그 선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광주지검 근무할 때인데 네. 제가 어차피 주말에 서울 올라가니까 말 더듬지 않습니다. 아니 너 가라 그러면서 그때 청에서 비행기표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저는 병풍만 쳤죠. 뒤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때도 그랬지만 요번에 오. 중앙지검의 부장들이 뭐 성명 낸 것도 일종의 네. 관제 데모 성격이 좀 짙어 그래도 보여요. 역사 현장에 계셨었네. 아니, 비행기표 끊어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올라갈 건데 거기에 왔던 그 검사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도 꽤 있었겠군요. 많았죠. 아니 근데 이제 거기 질문한 검사들은 되게 강성 검사이긴 해요. 네.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시고 다들. 아니 그때는 네. 그래서 한번 모여갖고 그때 서울중앙지검 15층 대회의실에 모여갖고 네. 발언할 사람, 그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할 사람을 뽑았는데 네. 일단은 자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간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김영동- 사람들이 앉은 거예요. 그래요. 그 뭐지?
학교 물어보고 이제 이랬던 분은 다 네. 손든 분들이에요. 아. 대통령한테 이제 대학교 대부분.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물어본 다 사람들?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그렇게 한번 회의하셨을 거고 네. 끝난 다음에도 야 우리 잘했다. 아유 역시 뭐 우리 검사들이 최고야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 진짜 안 아니 되네. 모여서 네. 그 대통령과의 토론 끝나고 다시 그 15층 회의실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처음에 네. 막 그 분위기였어. 잘했다 뭐 그래서 저 아무리 봐도 잘한 거 아닌 것 망쳤는데 같은데. 어? 그래서 근데 막 서로 막 잘했다고 뭐 격려하고. 격려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네. 대검 연구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그래서 여기 모였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토론회 완전히 망쳤는데 네. 서로 잘했다고 잘했다고 난리다.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지금 방금 나왔다 중간에 그리고 통화를 그때 대검에 있던 검사하고 했는데 그 검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은 시작할 때 찍은 거예요? 끝나고 찍은 거예요? 끝나고 찍었죠. 다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네. 이 관련해서 뭐 상설특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네.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네, 요건 뭐 특별히 법 통과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규칙 개정이니까. 네, 후보 네. 추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가족에 연루된 수사의 경우에 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에서 여당목 추천 2명인데 그거 그냥 빼고 야당에서 다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후보 추천해서 네. 그 후보가 그러면 저 상설특검이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 안 안 하면 하고 어떻게 계속 돼요?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상설특검법에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최민희 방통위원 사례처럼 7개월 7일간 임명장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있어요. 하고 있고. 예. 그래도 임명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 임명 안 가능성이 하겠죠. 제일 높다 네.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임명 안 하고 일단 상설특검 할래도 그 예산 지원이 돼야 사무실도 꾸리고 뭐 파견도 받고 할 텐데 네. 예산도 안 줄 거고. 그 상설특검도 어쩌면 그러면 민주당 생각처럼 쭉쭉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막무가내로 거부할 것 같은데요, 임명을?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아니, 그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아니 근데 입이 아픈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광장의 시민들이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의 자백에 해당하는 육성이 나와도 꿈쩍하지도 않고 뭐 사과도 뭘 사과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네. 여일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3일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지 이럴 뿐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뤄두고 할 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오늘 그 최혜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도 오늘 아마 12월 5일, 네. 12월 5일 날 아마 그 특위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세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뭐 한동훈 대표가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 네.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이러면 또 국면은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정치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상설특검 임명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때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결단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결단한다고 통과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지금 여전히 가장 돌려가는 사람이야. 아니 지금. 여전히 반대 101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결단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똑똑한 분이잖아요. 네. 계산이 빠르고 네. 저는 결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그 운명의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이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게임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화한 논쟁까지 펼쳐지. 네. 지금 가족 대항전이에요. 강남맘 가족 카푸치노가 대항. 드디어 가족 고모님 대항전이에요. 나오시고. 고모님 또 나오셨죠. 네. 그 고모님은 이른 새벽 5시에 어. 거의 막 이만큼을 쓰셨어요 페이스북에. 네. 그러면 뭐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조카딸 말이야 개목줄 걸어가지고 집에 꽁꽁 묶어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잘한 소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고모 없으면 서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서로 이제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해야 된다면 한동훈 대표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니면 자기가 쫓겨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내가 칼을 뽑았을 때 몇 표가 나올지는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그죠? 하겠죠. 그거 확인 안 하고는 그거는 해야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아 근데 그게 진짜 참담하네요. 네, 만약에 그게 그게 최악이에요. 제가 일본 보기엔. 일본 표가 여태까지 깐 것 중에 제일 돌려가기 심하게 하신 거지 김영남 의원님이.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하고 뽑았는데 근데 안 맞아. 안 됐어. 맞아요. 계산이 안 아, 맞아. 와, 와, 진짜 그 진짜 최악이다. 참담하네. 예, 와. 몇 명 생각만 해도 슬프다. 그 일이 12월 10일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댓글에 팔동훈인데 8표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과연 어떤 곳으로 갈지 그건 또 우리 계속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우리 김용남 의장님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은 보내드리고 이만은 다음 주로 좀 미뤄야겠네요. 이만이 안 됐어요? 네. 우린 그럼 이만. 이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이만 됐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요거는 뭐 욕심 안 낼 테니까 가기 전에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서로 우리 합의합시다. 이런 게 또 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은 좀 물러나고 여러분도 뭐 해줄 뭘 거 물러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안 들으면 우리 계속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